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신호를 보낼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 배운 거죠. 그럼 이렇게 크면 지나치게 독립, 자립,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남한테 잘 의지하지 않고 맞아요. 꼭 필요한 정도의 도움도 손길을 내밀지 않고 손을 안 뻗어요.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혹시 타인을 싫어하진 않지만 약간 믿지 않는 면도 있어요. 맞아요. 저 사람은 안 믿어요. 그렇지, 네. 그렇죠. 항상 어둡고 무서운 집에 살았어. 불 잘 안 들어오고 그런 집. 그렇구나. 엄마는 항상 바빠. 아빠도 항상 바빠. 초등학교 때도 혼자 일어나서 혼자 학교 가고 누가 깨워줘서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혼자 결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엄마 아빠가 항상 없었으니까. 뭐 마음도 아프고 좀 내가 또 자식한테 좀 죄책감도 들고 하죠. 한참 손이 가야 할 나이에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그냥 거의 뭐 놔둔 거밖에 안 됐으니까. 누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? 그 당시에.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다 친구들 엄마 데리고 오잖아. 한 번도 없어.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어. 한 번도 없고 김밥을 싸주는데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싸다 보니까 다 터져 있는 거야. 김밥을 싸주는데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싸다 보니까 다 터져 있는 거야. 그런 기억? 이제 이게 지나간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보통 이제 엄마하고 딸이 만나면 가까운 모녀는 엄청 말이 많아요. 어쩌고저쩌고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엄마 뭐 이 2달 전에 뭐 어제 뭐 작년에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없는 걸 이렇게 보고 실제로 두 분이 같이 한 시간이 많지 않은가 보구나. 실제로 경험한 것이 많지 않으니 마음으로는 애틋하고 사랑하지만 뭔가 경험이 있어야 그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지 못한 참 내가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대화하시는 거를 봤어요. 네. 추억은 힘이 없다라는 말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게 추억. 지나간 일을 얘기한들 못하리 뭐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행복했고 좋았던 추억은 평생 살아갈 힘이 돼요. 그리고 지나간 일 중에 안 좋았던 것들은요. 그걸 통해 되게 많은 걸 배워요.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는 해요.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, 경험, 추억은 너무 중요합니다. 유일하게 감정이 확 나오는 게 아까 그 소풍 때 김밥. 네. 어릴 때 우리가 조금 부유하게 못 살고 힘들게 살았잖아.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도 없지. 어쩔 수 없었지. 어쩔 수가 없었지. 김밥을 싸주는데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싸다 보니까 다 터져 있는 거야. 주연 씨의 아주 실제 생생한 경험, 겪었던 감정적인 경험이 툭 나오시더라고요. 마음이 뭉클하고 짠하고 그랬어요. 네. 그러니까 저희도 뭐 가족 여행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기억이 우리도 희미해요. 예,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 무렵에 한번 제주도 간 거 외에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험을 같이 하는데 그 사건도 경험하지만 그때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거든요. 감정적 경험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주연 씨한테 있어서 어머니는 세상 앞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우주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정도로 엄마를 사랑하지만
그냥 현실에서는 액자 속에 있는 엄마 뭐라고 표현해야 돼? 홀로그램?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유, 그러다 보니 엄마랑 좀 시시콜콜 일상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주연 씨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생각을 맞아요.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맹장이 터졌는데도 연락 안 했다는 얘기가. 근데 그게 어머. 굉장히 혼자서 터지면 그럴 그 수가 있- 복막염 돼서 아주 굉장히 맞아요. 완전히 네. 터질 때까지 아픈데 그거를 감싸 안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. 언제? 병원에 이제 때가 아유 저런. 거의 1학년 때인가 뭐 2학년 때인가 될 거예요. 내가 시간이 짬이 안 나는 거예요. 애가 아프다가 또 왔는데. 배 그래서 잡고 학교를 일주일 이제 다녔어요. 예. 저희 친정 엄마한테 엄마 여기 가서 무슨 김내과 잘 본다가니까 애 좀 빨리 데리고 와서 엄마 한번 데리고 갔다 와봐요 그랬더니 맹장이 그렇게 복막염. 아이고 저런. 바로 가서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끼고 그만큼 위험했다. 네네 아유, 딸이 복막염이 먼저 위험합니다. 일주일을 네. 없을 수도 있다는데. 세상에나. 너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러면서 여기서 후배들이랑 장난치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.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이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병원 한번 갔다 와봐 이러더라고요. 근데 병원 갔는데 신우신염이라고. 원래 좀 고통이 둔감한 스타일이에요. 그냥 생리통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네. 아프긴 아프세요? 아프죠. 통증을 느끼세요? 왜냐면 어릴 때는 또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생리통 하다 기절할 정도로 이제 아팠으니까. 그러니까 통증 자체에 무디거나 그런 건 아니세요? 아니에요. 근데 그걸 꾹 참으세요? 네. 그러니까 언제나 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신호를 보낼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 배운 거죠. 그럼 이렇게 크면 지나치게 독립, 자립,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남한테 잘 의지하지 않고 맞아요. 꼭 필요한 정도의 도움도 손길을 내밀지 않고 손을 안 뻗어요.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혹시 타인을 싫어하진 않지만 약간 믿지 않는 면도 있어요. 맞아요. 저 사람은 안 믿어요. 그렇지, 네. 그렇죠. 그리고 누가 자꾸 나한테 지나치게 의지하고 너무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힘들어. 네. 나의 어떤 경계를 좀 지키고 네, 싶거든요. 맞아요. 네. 근데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생각에는 이 주연 씨가 왜 혼자 끙끙 앓고 어머니한테 오픈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? 왜 손을 안 내밀었을까? 그거는 이제 애 나름대로 이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이 집에는 거의 동생하고 저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. 그 외에는 이제 뭐 나는 순전히 매장에 있으니까 항상 엄마는 바쁜 사람. 그게 이제 머리에 항상 심어져 있었던 거죠, 애들이. 그러니까 아들이고 얘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. 말을 하면은 바쁜 엄마가 또 신경 써서 걱정하고 지네들 때문에 그럴까 봐 자력으로 애들 깨워본 적이 없어요. 아침에 학교 가라. 아유, 네. 지네들 스스로 둘이 알아서 자려고.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그렇게 모든 게 털어놓을 수도 있는데 쉽게 빨리 털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저한테 못했던 것 아유, 같아요. 혼자 그러네. 견디다. 먹고 사는 게 힘들다. 힘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네네네네 힘들어요. 얘는 그래도 이제 더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편이고 아들은 이제 그것도 다 커서 이제 엄마 아빠 5월 어린이날 이제 친구들은 어디 가고 어디 갔다 와서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엄마 나 할 얘기가 없었어. 아유, 할 얘기가 없었어. 그날이 너무 저한테는 가장 싫었답니다. 그런 이제 뭐 이제 가정들이 서울 생활하면서 오로지 이제 솔직히 목포에서는 애들 앞날도 그렇고 우리가 벌어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게 이제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얘 큰 고모가 이제 잠실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살았어요. 그래서
이제 고모 저도 서울 갈래요. 어느 날 이제 시골을 왔길래 갈래요. 불러주세요.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불렀어요. 그래서 이제 서울 왔거든요. 그 순간부터 이제 오로지 저는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돈.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. 애들을 키우고 가르치려고. 뭐 빈손으로 오다시피 해서 이제 우리 이제 큰 이제 신혼님의 이제 조그만 방 하나 이제 준비를 해줘서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때 와서 뭐 한쪽은 장판이 없더라고요. 세면바닥에 그래서 그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들 고생 그때부터 많이 시켰죠. 사실 이 집 저 집 이사 많이 다니고 공부는 잘 안 해도 된다. 엄마가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니네들 건강하게 그 건강만 하나 지키고 살아라. 그것만 엄마가 부탁합니다. 그것도 아침에 학교 밥 먹이면서 출근 이제 애들 학교 보내기 전에 이제 대야 하는 거죠. 잠깐.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밥 먹으러 왔을 때 잠깐 대야. 그러고 집으로 지내든가. 그렇게 뭐 거의 살았으니까 애들한테 마음에 좀 상처가 많겠죠. 참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네. 가족이 소중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으시겠어요. 그렇죠. 네,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.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. 김밥을 싸주는데 우리 엄마께 제일 맛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싸다 보니까 다 터져 있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이 미안함이 커지면 자책감이 생기면서 좀 이게 이제 큰 부모님들은 애가 감기가 걸려도 내 탓인 것 같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못 받아도 애가 공부를 안 한 건데 내가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다 이렇게 내 탓인 것 같고 이런 이제 자책감이 생기죠. 그래서 어머니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네. 네, 맞아요.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어머니도 그 문장 완성 검사 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걸 추려왔는데요.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. 네, 책임감.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내가 없으면 누가 이 집을 지킬까? 이렇게 쓰셨어요. 네. 그러니까 책임감이죠.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계세요. 네. 그러니까 하루에 2-3시간씩 주무시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이 이런 책임감. 사실 네. 체력은 안 되는데 그 정신력으로 그냥 이렇게 버티고 지금까지도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. 서울에 와서 살면서도 힘들 때는 항상 내가 매장에 이제 앞에 보면 하늘이 보이니까 카운터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자꾸 제가 기도를 했어요. 아빠 나 이래 힘든데 아이고. 힘든데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안 힘들지?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항상 그게 나의 그 믿음이고 그 항상 그 기도 그러니까 어머니 저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주연 씨가 좀 이 길을 걷는 데에는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때도 있으셨어요? 혹여 내가 또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됐는데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이제 그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일하는 부분으로 내가 이렇게 다 받고 이게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그래서 나한테 올 게 이제 애한테 또 혹시나 이제 뭐 가서 애가 이렇게 됐나 받게 됐나 싶은 생각도 네. 네, 해요 진짜. 그 책임감과 네, 네, 자책 네. 맞네요. 네. 그리고 우리 어머니 MMPI 검사한 것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우리 어머니는요, 가족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. 다만 어머니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, 내 가족, 이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머니 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쉽게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특성이 좀 어머니 있어 보여요. 네. 아유. 네. 이게 조금만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본인 탓이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주연 씨는 더 마음 아플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. 그럼요. 근데 이제 괜찮아요. 괜찮아.
괜찮아요. 그냥 이제는 뭐 이제 건강하고 원래대로의 이제 주연이로 돌아왔다는 그런 거에 오면 됐어. 자식이 아픈 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. 네, 네. 내가 대신 아프주지 못하니까 그렇죠. 네. 이제는 또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또 열심히 또 살아야죠.